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이 소형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하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일 뿐 아니라 그리고 최근 야당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합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이 또 개정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 주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똘똘한 부동산 한 채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도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두 지역 이곳들로 떠나볼게요. 먼저 갈 곳은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서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서 복합 통건물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에서는 넓은 3룸 아파트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미래같이 기대되는 곳들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릴게요.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규제가 하나 둘씩 완화되고 있고 또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도 덜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에 대한 꿈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건물 정보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복합주택 통건물 정보입니다.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83억에서 85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기 때문에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거의 뭐 차 안에서는 거의 뭐 한여름 날씨네요. 네, 상당히 좀 졸리기도 한데. 자,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상담을 좀 하다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본을 깔려 있는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 자본시장 그리고 IMF 이후에 해외 자본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그런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부를 축적해 왔던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차나 뭐 기타 이런 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반면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가치가 나날이 상승을 하고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현물의 가치가 즉 토지의 가치가 영구적인 그런 토지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구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동산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또는 방송이나 또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그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장 안에서 토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의 대상물이기도 하고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뭐 지역을 떠나서 이 일단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항상 이 대한민국 1번지라고 하는 네, 강남 3구 그 안에서도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평의 토지의 가격이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5천만 원 미만대가 많이 있었고요. 4천만 원 미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 3,800, 3,700 뭐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가격대 보면 정말 뭐 거의 2배 이상 뛰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게 이 현물이나 또는 부동산의 가치 또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 한 4년에서 5년 또는 길게 10년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배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토지는 사 놓으면 돈이 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토지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위치,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곳이지만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대지 면적이 뭐 거의 93평 정도, 100평 정도 가량 나오는 사이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강남의 땅을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사실 100억 원대 미만이 거의 없는데요. 금액대가 83억 원에서 85억 정도의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통건물들이 있다면 저는 투자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모두 다 임대를 놓고 보신다면은 15억 원 정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시다. 선호도가 좋은 곳이고요. 입지가 좋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아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죠. 네.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고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입지, 직주 근접성의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서초동은 제가 뭐 이렇게 교대 쪽 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초동 쪽 라인들이 좀 넓게 있습니다. 뭐 사동까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항상 붙어 있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도로망이 일단 좋아야 되고, 네. 일단은 복합 건물 라인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가능한 그런 상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지금은 뭐 복합 건물에 뭐 다세대 통건물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다세대 통건물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5월 달에 우리가 대통령 인수위가 넘어가고 나면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가장 큰 키포인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걸 보셔도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주변에 입지는 너무 좋습니다. 뭐 산업벨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주변에 교통 노선 상당히 많죠. 4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산업벨트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임차 수요가 좋다는 얘기, 입지 깡패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망과 철도망 라인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프라이고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상권들, 학군들, 교대 임차 수요, 법조타운의 임차 수요,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다 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서초동 안에서도 입지를 정말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대형 상권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의 임차 수요 또는 생활 만족도를 올려줄 만한 그런 삶의 질을 올려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들을 다 가까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서초동 안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 중의 하나인 초대형 개발 중의 하나인 저 서리풀 공원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바로 서초동이 안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정보사 부지 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중요하겠지만 곧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이 이렇게 4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필두로 한 IT, 금융, 바이오 등등의 혁신 기업들이 대폭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앞에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능아파트, 코오롱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들 들어간다고 본다면 향후 이 지역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하락하지는 않겠죠. 네,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그 얘기가 바로 뒷받침되는 얘기가 바로 2040 서울 플랜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용적률 기준 완화하죠. 높이 규제 완화합니다. 이 얘기가 높이 규제 완화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강남에 항상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토지가 무한한 토지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네,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너도 나도 그런 양질의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을 너도 나도 살고 싶긴 하겠죠. 네,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또는 또 수입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는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도 점점점 더 부의 가치가 늘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 3구 그리고 그중에서 서초동 또는 강남구 요 일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런 폭발적인 수요가 또는 폭발적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땅 위에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기준 완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곧 토지의 가치가 비싸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남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제가 앞에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지하로 구성하겠죠.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상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중요한 거고요. 주변에 양쪽 강남구와 서초구가 지금 현재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인데 이게 또 지금 현재 계획은 또 똑같이 지상부나 지하층이나 똑같이 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한테 돌려줌으로써 그 안에서 정말 대폭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유니크함들이 묻어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찌 되었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들이 어쨌든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서초동 또는 서초 IC나 또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붙어있는 그 지역의 땅들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사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점만이 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근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금액대를 83억에서 85억 정도대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사두시길 바라겠고요. 임대가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한 7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 내외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동 더 오르기 전에 또는 강남구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호재거리가 참 많은 곳이 서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적인 장점들이 참 많은 곳이지요. 다양한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과의 접근성이 참 좋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호재거리도 흡수 가능한 곳, 바로 서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복합주택 통건물 정보 전해드렸고요. 꼼꼼하게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었고요.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가볼게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3룸 아파트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전에 마포 오랜만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도 참 좋고 공원이 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주거 만족도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가봤어요. 최근에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경의선 숲길 뭐 필두로 해서 주변에 워낙에 또 많잖아요. 이런 뭐 사실 거닐어볼 만한 그런 도로도 많고 그런 길도 많고 점점 생겨나고 있고 상권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제가 가서 또 우연찮게 또 보니까 정말 살아보고 싶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에 목적지는 뭐 마포로 한번 정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쪽 지역에 6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구청역 주변의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자, 금액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대가 다 바로 단지형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조금은 단독세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독세대라고 할지라도 단독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 보이진 않죠. 보이는 그런 주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포를 너무나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전용 면적은 59제곱에서 67제곱 정도 사이즈의 25평대에서 27, 8평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커요. 요 방 3개에 욕실 2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하철역은 네, 뭐 7분이라고 나오지만 네, 요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액대는 7억 1,500에서부터 7억 3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 두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여유가 있으시거나 또는 실거주 또는 전세 만기로 인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 이유가 다 있죠. 선호도가 좋아요. 이 지역도 강남 못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시세가 안정적으로 돌아서면서 빠지는 건 적게 빠지면서 상승할 때는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곳 중에 하나이고요. 마용성광 들어보셨죠? 그 마자가 바로 마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명실상부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많고요. 호재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입지 조건에서 저는 2040 플랜에서 마포의 미래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제가 마포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당연히 한강변 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마포 하면은 마포, 용산, 뭐 성동구, 용산, 성수동 요 일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지도를 좀 넓게 보시면은 한강변을 남쪽으로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남향을 가져갈 수가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 이런 라인들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2040 서울 플랜에서도 이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 미래 성장 거점의 중심지 이런 곳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걸 보고 마포도 이제 곧 저평가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마포가 금액이 뭐 서울 내에서도 뭐 사실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마포구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포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망원동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자, 일단 수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들어가면서 관광이면 관광,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수변 중심으로 많은 산업들이 발달하고요. 그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가격대 또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이나 성수동 일대처럼 가격이 많이 비싸질 거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망원동은 바로 이 지역이죠. 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한강이 너무나도 가깝죠. 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공원이 너무나도 크게 끼고 있다는 거죠. 교통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합정역과 뭐 DMC역을 이용해 본다면 뭐 5개 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서울 쪽 라인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들보다는 이쪽 그 강북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빌라, 연립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렇기 때문에 마포의 지역, 특히나 이 빌라 또는 소형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마포 지역 내에서도 소형 주택들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들이 있는 지역들이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점밖에 답이 없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형이 하나도 없어요. 단독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거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예, 2종, 3종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층 주거지 형태들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바꿔서 말하면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완로라든지 또는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들이 상당히 또 뛰어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학교 그리고 네, 주변에 서울에 내노라는 업무타운들 라인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직주 근접성이 또 좋다. 자, 재건축 라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네, 보시는 것처럼 성산 시형 아파트,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천 세대로 탈바꿈이 되면서 초대형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새로 탄생이 된다면 그 가격 또한 어마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등등도 같이 덩달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변에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많이 뜨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왜 뜨고 있는데 마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죠. 어떤 것도 있습니까? 주변에 네, 숲세권, 수세권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망원동이.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 트렌드는 지금 변하고 있고 변화되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저는 망원동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바로 옆에 상수동, 당인리 이쪽 라인도 초대형 호재가 또 있죠. 예, 당인리 화력발전소. 네.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은 일부 남겨놓고요. 그 화력발전소 지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상부에 초대형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나 네, 공원이 많은데 또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동성이 너무나도 좋아졌고요. 빨라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6번째 다리 월드컵 대교 네, 완성이 된 이후에 네, 양화대교라든지 성산대교 라인들의 교통난도 다소 해결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망 같은 경우 2026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도 추가적인 확충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이 가장 부족했었던 내용입니다. 뭐냐? 쇼핑몰에 대한 부재. 주변에 뉴타운처럼 점점점 커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쇼핑몰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만한 호재죠. 상암동의 롯데몰이 이제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자, 그리고 부족했었던 인프라가 채워지기 때문에 삶의 질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다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금액대 25평대에서 27평형 정도대의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칸에 욕실 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대는 7억 1,500에서 7억 3,500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비싼 거 아닙니다. 지금 단지형 때 보시면 이 가격이 2배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전세 한거 일단은 사두신다면은 5억 9천에서 6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세 한거 투자하신다면은
한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넓은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가치 상승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 1억 원대의 내 집 마련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또 좋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정보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대선 이후 부동산 수혜지 투자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예약이 필수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정보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부 정보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좋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이슈들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특히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과 관련된 정보들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부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좀 세금에 뭐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그 가액을 기준해서 좀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내가 7억짜리 아파트가 세 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단순하게 곱해 보면 뭐 총 가액이 약 한 21억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냥 21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가 있습니다. 자, 그냥 금액으로 보면 똑같은 재산이죠. 뭐 같은 21억이니까. 자, 그런데 세금을 따지자면 그렇죠. 자, 21억짜리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7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멜레온이죠. 자, 어떨 때 보면 그냥 오피스텔로에서 상가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택 수에 그렇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넣느냐 빼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가치들이 또 많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특히나 이제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채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물론 뭐 그 규제 이전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새롭게 취득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죠. 과거에 뭐 갖고 있었던 거 말고요. 현재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택수 산정에서 이제 포함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요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주택수 산정에서 이제 빼주는 건데 제가 이제 조금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자, 2017년 그렇죠.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바로 그때 야 어떻게 하면 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그렇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너무 크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빨리 집을 사야 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그러면 집값이 좀 안정될 거야. 자 요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도 잡고 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그렇죠. 정말 꽃길을 깔아주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꽃길이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니까 뭐 종부세 합산할 때도 이제 배제를 해주고 자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할 때도 이제 배제를 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렇죠. 취득세 뭐 85% 감면해주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재산세도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들이 줄 주면서 등록해라. 네, 등록하면 이런 꽃길을 갈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면 이 당시에 이제 단기가 있었는데 단기는 4년이고 장기는 8년이었는데 자, 단기 4년, 장기 8년 이러다 보니까 4년, 8년 동안 아, 이게 매물로 안 나온다. 자,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게 꽃길을 깔아주고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자 이렇게 또 거꾸로 네 그렇죠. 갑자기 역풍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고 했는데 2020년 7월에 그렇죠. 지금 뭐 말 많은 그 주택임대차 이 당시에 이제 입법이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자 지금 주택임대 사업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였는데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서 이 5%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자 그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주택 뭐 상승의 주범이다 자 이래서 그렇죠. 완전히 또 판을 뒤집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자 단기 4년 단기하고 8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죠. 완전히 폐지를 해버립니다. 결국 뭐 아파트는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저 작년이죠. 작년 한 5월 같은 경우에는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하고 다가구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자 이렇게 해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반발이 꽤 컸죠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철회는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고 지금 8년 뭐 실제로는 10년이죠. 1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 자, 요게 또 반전이 옵니다. 자, 새 정부 그렇죠. 자, 그 뭐 당시 이제 지금 이제 당선이지만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 자 이렇게 또 공약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자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또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뭐 새 정부 윤석열 네 지금 당선인이 됐으니까
요것을 인수위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어쨌든 간에 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당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죠. 며칠 전에 자, 민주당 정부 여당 내에서 야, 이거 주택임대 사업 이거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공청회까지 열어서 그렇죠. 요 부분이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폐지 쪽으로 가다 갑자기 이렇게 기사 회생했을까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볼 게 아니다. 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사업자로서 그렇죠. 공공임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일반적인 다주택자들하고 혼용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오류다. 이거 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새로운 정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야당이 되는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뭐 합의를 좀 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논의가 됐으니까 이제 곧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한 24평 이하 정도. 또 그다음에 금액 제한이 있으니까 뭐 한 6억 이하 정도.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요 부분 10년 장기 임대 하는 요 부분하고 5% 임대료 증액 상한하는 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임대료 상한제 하더라도 요 부분이 다 커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할 때는 5% 이상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도 4년밖에 안 되니까. 자, 근데 요거는 10년이고 계속 그동안은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도 5%가 적용되다 보니까 요게 좀 우수하다라는 거죠. 요게 어떤 그 뭐랄까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을 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요것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그렇죠. 현재 뭐 그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종부세 이제 합산 배제되는 요 부분하고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요것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책들의 변화를 잘 보다 보면 거기에 또 투자의 어떤 그렇죠. 보석들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똘똘한 부동산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똘똘한 부동산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을 좀 빨리 하지만 세미나 오시면 아주 천천히 차분차분하게 그렇죠. 아주 소상하게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또 어떤 곳에 투자를 할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참석자들 모두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제가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도 전략 짜시는 분들, 매수 전략 짜시는 분들, 투자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 다 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전문가와 좀 상담하는 이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편안한 시간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세미나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똘똘한 부동산 어디에서 찾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고민 상담까지 끝나고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오후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 또 찾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똘똘한 한 채 어느 곳일까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혜택이 부활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세미나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부쩍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이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뭐 또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투자를 못 해보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특히나 요즘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는 이제 너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오피스텔 투자를 또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시고 또 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 집 마련으로도 요즘은 또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오피스텔 오늘 신설동역 요거 좀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좀 예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렇죠. 업무 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1인 가구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해야 되겠죠. 자 바로 신설동역 같은 곳이 자 종로 광화문 업무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렇죠. 동대문 뭐 시장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 쪽도 엄청나게 가까이 있죠. 자 청량리 쪽에도 뭐 외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많은 또 대학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종로 광화문 쪽에서 지금 청량리 쪽으로 동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청량리 쪽에서는 또 그렇죠. 종로 쪽으로 이제 또 진격을 하고 있는 이것이 딱 만나는 지점 정도가 신설동역 같은 바로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고려대나 경희대 풍부한 대학 수요. 자 그다음에 바로 옆에 그렇죠. 해와 있죠. 대학로 이쪽 인프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같은 이런 트리플 역세권.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하철 노선이 한 개 있으면 좋겠지만 2개 있으면 더 좋고 2개보다는 3개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더더구나 바로 이 신설동역에서 나오자마자 도보로 1초 거리에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그런 뭐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신설동역 여기에 있고요. 자 1호선을 따라서 종로, 시청 뭐 그렇죠. 서울역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청량리까지 그냥 같이 이어지죠. 자 이쪽이 지금 GTX A노선, B노선이고 GTX B노선, C노선이니까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그렇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 곳이고 여기 뭐 대학로 해와 바로 여기죠. 자 우이 신설선 따라서 보문역이나 또 성신여대, 보문역은 바로 고려대잖아요. 쭉 올라갈 수 있겠고 더더구나 바로 그렇죠. 성수역 맞습니다. 2호선 따라서 강남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1호선 따라서 움직이고 우이 신설선 따라서 움직이고 또 2호선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 바로 그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그렇죠. 정말 직장인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여기 그다음에 대학생 수요가 풍부하고 자 뭐 많은 분들이 신설동역은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지금 이쪽에 전문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업 그 전문 학교들이 거의 한 24개 교 정도가 돼서 그 수요도 엄청나게 있고요. 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직접 수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뭐 정말 1인 가구들의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복층인데 여기는 로망의 로망이다. 정말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복층 침실이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실, 주방, 욕실 다 되어 있고 그런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풀옵션의 더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되겠죠. 자, 지금 이쪽도요. 뭐 복층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 3억대를 훌쩍 넘어서죠. 자, 근데 여기는 정말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보 1초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2억 6천에서 2억 7천까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특히나 내가 좀 소액으로 전세 안고 투자하고 싶다. 내가 갭 투자하고 싶다. 오피스텔 갭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약 한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 전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 뭐 대출 내가 활용 좀 한다 그러면 월세도 한 70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 쪽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파트를 좀 처분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처분해서 뭘 할까? 자 아파트를 또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바로 잠실 쪽을 좀 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한강 바로 변해 있고
답변한 그런 인프라 뭐 그렇죠. 뭐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뭐 GTX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바로 그 호재죠. 자, 여기에다가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박 자, 재건축만 거의 한 19,000세 현재도 그렇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뭐 헬리오시티 어마어마하죠. 자, 둔촌주공까지 더하면 엄청나죠. 자, 그러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또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그렇죠. 사업비만 2조 원이 되는. 자, 일단 잠실역 주변에는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 그렇죠. 자, 롯데 그룹 본사 계열사 다 이것도 업무용 빌딩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삼성 SDS가 또 쌍둥이 빌딩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잠실 제2 코엑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역 쪽에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 그룹, 뭐 기아자동차 그룹 다 들어오는 엄청난 업무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바로 여기는 또 몽촌토성역하고 한성백제역 8호선, 9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고 뭐 잠실 한강공원이나 그렇죠. 올림픽공원까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조금 더 포커스해 봤어요. 자, 잠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거나 지금 그런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데 핵심 지역이 바로 잠실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실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한 이 정도 있는데 여기는 이미 다 들어서 있는 곳이고요. 바로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 정말 희소성이 너무나 높죠. 자, 주변에 거의 한 5만 7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런 수많은 업무주거가 들어오는데 바로 몽촌토성역과 한성백제역과 잠실역 요 사이에 있는 바로 송파구 방이동 우리가 먹자골목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바로 거기죠.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말 인프라 배후 뭐 수요 짱짱한 바로 이런 지역이 되겠고 자, 더더구나 꼬막을 린 생각이기 때문에 점포로 쓰셔도 되고요. 자,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 자, 다양한 업종이고 자, 그러면서 내가 주택수 증가 없이 내가 아파트 팔고 뭐 투자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잠실권에 그렇죠. 비주택으로 좀 어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자, 어느 정도 소액이냐? 자,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1천만 원 정도인데요. 자, 지금 이 같은 위치예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 지금 8억 정도예요. 자, 근데 지금 상가가 같은 위치에 4억에서 약 한 6억대 정말 그렇죠. 이 코로나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좀 높아진 거죠. 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170에서 210만 원 정도니까 한 4억에서 6억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대출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시장 분석을 다 해드리고 또 뭐 이런 어떤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맞는 그런 뭐 부동산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뭐 또 지역마다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상품마다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똘똘한 부동산 다들 관심 있잖아요.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 뭐 오피스텔도 똘똘한 한 채, 상가도 똘똘한 한 채.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똘똘한 한 채들 많이 얘기했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안에서도 그것도 역세권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트리플 역세권들이 많잖아요. 요런 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뭐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1시간 반, 2시간 하고 나서 1대1로 뭐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니까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들도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처들도 있죠. 그와 관련된 고민 상담 나누면서 전략 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예약 잡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02-2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